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내담자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합병나서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예 말을 못 하거나 아니면 너무 참아서 어느 날 제어가 안 된 상태로 막 이렇게 되시는 분이 많아요. 적당한 그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화를 좀 내보시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게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대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외교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미마생 막 이러면서 오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을 듣겠냐고요. 그냥 막 민간인 가서 살해하고 있겠죠. 그럼 그때 가가지고 제가 좀 더 유하게 말해볼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때 이순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유하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가 분노가 너무 폭발하다시 나가면 그 얘기의 주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 역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의 핀트가 벗어나가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때가 맞긴 하고 젊은 분이면 저는 시나리오 써보라고 해요. 시나리오? 예. 어떤 식으로 써보나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소영이라고 하고요. 상담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분들이 심리 상담을 받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박사님을 찾은 이유도 제 마음이 아파서 네. 찾아왔습니다. 별로 안 아프게 생기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힘드시는 건가요?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뭐 좀 당한 일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당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뭔가요? 어떤 일 당하셨어요? 뭐 제가 좀 믿었다고 생각한 사람이랑 같이 뭐 일을 했는데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뒤통수 맞았다든지 뭐 그렇게 또 그런 것들이 올해 지금 벌써 2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 난 이렇게 당하고 사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해요. 그 일이 이번에 2번 이제 연달아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게 인생 통틀어서 계속 반복되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어느 쪽이세요? 저는 좀 살면서 약간 그런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제가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를 약간 등쳐먹으려고 했었던 게 좀 느껴져서 그래서 자꾸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는 왜 그런 사람들을 믿었을까에 대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믿으셨어요?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좀 힘을 써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좀 믿었었고 내가 좀 같이 얘기를 해도 안전한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좀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전하다는 건 이런 건가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 분별이나 비난 없이 내 입장을 잘 이해하고 듣고 뭐 편하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네. 뒤통수가 맞은 게 어떤 상태예요? 갑자기 이제 저랑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돈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나누는 것도 당신은 기여한 게 없으니까 당신한테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신호가 어떤 신호였나요? 예를 들면은 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를 데려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원래 일하는 곳인데? 네, 원래 일하는 곳인데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두 분의 관계가 되게 다른 거네요. 네. 나랑 관계했던 그분은 우리를 수직 관계를 보고 있는 거고 내가 더 권력이 있고 내가 더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런 지위가 아니다 이런 거고 PD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너랑 나랑은 당신이랑 나랑은 동등한 사이인데 이렇게 입장차가 되게 많이 달랐네요. 근데 사실은 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한테 고용되신 거예요? 고용된 건 아니에요. 고용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프리랜서나 뭐 같은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그쪽에서 동업하자고? 네. 제안을 받았는데 네네. 뭐 아니다 싶은 거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었죠. 많이 했더니 이제 어느 순간 제가 휴가 갔다 온 사이에 그렇게 당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안 돼라는 그 말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분은 이걸 수직 관계로 보고 있고 난 너한테 오더를 할 수 있는 거 있는 그런 관계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지, 이 관계에서 내가 보는 거랑 이분이 보는 거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뭔가 서로 맞춰서 갈 수 있는지 사실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쫓겨나신 거네요. 저쪽에서 이렇게 찬 거네요. 네. 돈도 하나도 이제 가져가지 못하고 못 받고. 네, 못 받고보단 안 준다고 했는데 네. 그럼 알았다고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편하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엄청 속상하긴 한데 기여한 게 없다. 네, 기여한 게 없어서 너한테 주지 않겠다. 그게 엄청 그게 속상한 영역이긴 한데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빨리 제가 할 거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졌을 때 그 분노가 차올라서 그거를 약간 조금 덜 참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쌓여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뒤통수 치거나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덜 참아서. 내가 더 참아. 내가 덜 참아서. 그러니까 내가 더 참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이 상황이면 어디를 더 참았어야 돼요? 이 상황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는 동업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뭐 어떻게 했는데 저쪽에서는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은 사장과 저쪽 아래 있는 부하 직원의 마인드고 나는 동업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잖아요. 여기 상황이면 어떻게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이 어떤 거를 정하고 회의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아니다 싶었을 때 제가 막 싸붙이기보다는 좀 유하게 더 내 의견을 더 주장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칼같이 나누긴 힘들어요. 어떨 때는 언성 높여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유하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경우에 따라 되게 달라서 어떨 때는 싸워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해가지고 화병나서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예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참아서 어느 날 제어가 안 된 상태로 막 이렇게 되시는 분이 많아요. 적당한 그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화를 좀 내보시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게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대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외교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미마생 막 이러면서 오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을 듣겠냐고요. 그냥 막 민간인 가서 살해하고 있겠죠. 그럼 그때 가가지고 제가 좀 더 유하게 말해볼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때 이순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유하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가 분노가 너무 폭발하다시 나가면 그 얘기의 주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 역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의 핀트가 벗어나가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때가 맞긴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관계가 동업자냐 사장이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장과 사장인데 헤더는 한 명이다. 저랑 같이 동업 시작할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월급 안 주는 직원을 그냥 고용하게 되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월급 사실 제가 지금 월급도 거의 뭐 2번 받았거든요. 동동 사장은 맞는데 헤더는 하나다. 이 얘기가 물론 이제 제가 저쪽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거대로 편집하시는 느낌이. 그 말이 결정에 대한 그 더 높은 수익의 권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일은 똑같이 해야 되고 약간 말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일도 제가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 상황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내가 이때 이렇게 안 했으면 나한테 다르게 좋게 돌아갔을 건데 내가 피해를 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화 안 내고 그냥 그렇게 수그리셨으면 나한테 상황이 득되게 돌아가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나오길 잘했다는 네, 입장이긴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 그냥 뭐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좋은 남자를 사귀었는데 조금 쎄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서 만났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결혼 약속했는데 바람핀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운데 결혼해서 그걸 알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았다. 예. 이게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분노라는 감정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은 기능이 있어요. 그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fight or flight 반응이라고 있는데 이제 원시 시대 때는 호랑이를 만났다. 뭐 이런 게 되게 위협적인 상황이잖아요. 호랑이를 만나면 내가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뭔가 으아 해가지고 힘을 내서 싸워야 돼요. 근데
호황이를 만났는데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서 싸우는 감정이 굳이 따진다면 감정으로 따지면 분노를 쓸 수 있는 거고 도망가기 전에 반응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죠. 공포.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인간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모든 감정은 다 도움이 되는 감정인데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예, 예. 정당하게 분노를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거 연습하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많이 자기랑 일단 자기 내면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저는 오히려 정당하게 화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한번 화를 내면 평생 참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폭주할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처음에 걸음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다음에 그냥 무조건 넘어져요. 근데 그걸 부모가 보면 넘어진 거에 초점을 맞추나 걸은 거에 초점을 맞추나 한 걸음 건 거 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열광하거든요. 아, 너무 잘했다고. 평소에 화를 못 내고 사셨으면 사실 자기가 잘 이렇게 세련되게 못했더라도 한 번 낸 거에 대해서 되게 칭찬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하죠. 젊은 분이면 저는 시나리오 써보라고 해요. 시나리오? 예. 어떤 식으로 써보나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르르르르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상담자. 드드드드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 보면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면 자기 상황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라고 하거든요. 뭐 제가 쓰면 나는 오늘 누가 나한테 뭐 어떻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빴고 근데 내가 이게 기분이 나쁜 게 맞나? 뭐 제대로 화를 내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을 막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걸 쓴 다음에 거기서 나라고 쓴 거를 자기 좋아하는 소설 주인공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영희가. 그러면 이제 그게 딱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감정이 정말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인지가 제 3자 입장에서 보여요. 이런 방법도 좀 해보라고 그러고 혼자 하시는 거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진짜 PD님이 교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에요. 저쪽은 나를 공동사장으로 앉혔는데 일은 더 내가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형편이 앉아서 많이 못 받기도 했지만 뭐 이런 뭐 결정권 같은 건 다 자기가 있고 헤더는 나다 막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 일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이 거기다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 자식이 좀 너무 과한 거로 보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화를 내는 법 중에 하나는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하게 화내는 거를 연습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면 그게 당신 자식이면 그때 화 안 내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응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자녀 없으면 기르는 강아지 있으시면 강아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친구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정당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돌려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화가 많이 났었다. 근데 너무 화가 나서 표출하는 방법으로 막 가시는 분, 아무 때나 막 표출하는 방법을 가시는 분, 너무 눌러서 자기가 병으로 나가시는 분. 근데 어쨌든 화가 많이 났다는 거는 두 경향이 비슷하죠. 두 성향 다. 예. 근데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댓글로 답을 달아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담 상황이 안 와가지고 상담 상황이면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상담 상황이면 목욕탕에 가시면 때 빌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옷을 벗을까 말까 하면 때는 결국 태신사가 못 밀어줘요. 옷을 벗어서 봐야 이렇게 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펼쳐놓으시라고. 상담실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튜브 환경이면 뭘 했다가 막 댓글 폭탄 받고 막 이래서 쉽지는 않겠네. 때를 미시려면 용기를 조금 내셔서 아니 뭐 했다가 댓글 폭탄 나오면 지우면 되잖아요. 빨리 지우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본인도 조언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용기 내셔서 글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